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 구도 오랜만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실험연구원을 위한 통계학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 시간에는 우리가 그 통계학에 대한 한번 그 개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이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나뉜다. 그리고 보통 통계학에서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기술 통계학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자료의 분류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보통 우리 같은 연구원들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하게 되면은 항상 측정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분석 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 시료를 하나하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성상이라든지 확인 시험, 융점, 건조 감량, pH, 뭐 함량, 무균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시험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나온 결과들을 보통 이제 변수 혹은 별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시험 항목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시험 항목에 따른 결과를 보통 변수, 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실험을 해서 결과를 낸다, 측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모집단으로부터 어떤 표본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험을 3번 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집단으로부터 그죠? 3개의 데이터를 뽑아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본을 이루는 데이터의 개수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표본 크기라고 그럽니다. 샘플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N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표본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표본수 아니에요. 표본수는 아니고 표본을 이루는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표본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시험을 3번 했다. 그러면은 표본 크기는 N은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시험마다 결과가 나오는데요. 데이터의 그 형태라고 하는 것, 데이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상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상에 들어가는 것들이 보면 이제 외관이라든지 색이라든지 그 물질의 용해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외관의 예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정성 분말이다. 그러면은 결정성 분말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O냐 X냐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색깔도 마찬가지죠. 기준이 뭐 미황색이다. 그러면은 미황색이면은 맞는 거고요. 그죠? 적합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X. 그죠? 부적합이 되는 것이죠. 자, 용해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죠. 보통 약전에는 뭐 거의 녹지 않는다, 매우 녹기가 어렵다, 조금 녹는다, 잘 녹는다, 썩는다 해서 7단계의 용해의 정도를 보통 나타냅니다. 이것도 숫자로 나온 결과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용질 1g을 녹이기 위해서는 뭐 용매를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의 녹는다, 매우 녹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데 결과로 나오는 것들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숫자로 나타낸다고 한다면은 거의 녹지 않는다가 1이고요. 매우 녹기 어렵다가 2고요. 그다음에 쭉 가가지고 썩 잘 녹는다가 7이다. 그러면은 7로 갈수록 그만큼 숫자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확인시험 같은 것들도 어떻습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IR 스펙트럼을 표준품과 비교했을 때 똑같아야 된다 뭐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똑같다 똑같지 않다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이 그 샘플 안에 들어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확인시험의 결과가 어떤 숫자로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순도 시험이 있으면은 중금속이나 비소나 잔류용매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한도 시험의 경우에는 어때요? 한도 시험의 경우. 자, 한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리밋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뭐 중금속 기준이 10ppm 이하여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험 결과가 10ppm보다 초과를 하느냐 혹은 10ppm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의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도 시험을 하면은 그런 결과만 나오지 우리가 뭐 중금속이 뭐 2ppm이다 아니면 뭐 20ppm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도 시험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10ppm 이상이냐 혹은 10ppm이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균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균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 무균시험 결과가 뭐 미생물이 얼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내진 않아요. 미생물 시험 같은 경우, 미생물 정량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 콜로니 수를 해가지고 뭐 미생물이 몇 마리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가 숫자로 나타내지만은 무균시험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숫자로 나타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뭐 융점이라든지 건조감량이라든지 pH라든지 아니면 함량이라든지 아니면 순도시험 중에서도 뭐 정량시험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숫자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로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또 그 본질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예요.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인데 물에 녹는 점은 얼마입니까? 물에 녹는 점은 0도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0이라는 것은 온도라는 게 아예 없는 건가요? 다시 말해서 온도의 원인이 되는 열 에너지가 아예 없다를 보통 0으로 나타내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물의 어느 점을 0도씨로 잡아서 그 기준을 삼은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 원점으로서의 0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건조감량은 어떻습니까? 자, 건조감량이 0%가 나왔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조를 했을 때 휘발돼서 날아가는 물질의 양이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절대적 원점으로서의 0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pH는 어떨까요? pH가 0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0이라고 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0이다 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수소이온 농도를 앞에다 마이너스 로그를 한 것이니까 pH가 0일 때는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입니까? 10의 0승이 되는 거고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몰 농도로 1몰 농도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라든지 pH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원점이 없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함량이 0%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물질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그 물질이 그 안에, 그 샘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절대적인 어떤 원점으로서 0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하는 것들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나타낼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통계학에서 말하는 그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누는지 한번 그 본질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속성에 따라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를 크게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죠. 자, 범주형 자료는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자료를 우리가 범주형 자료로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이제 질적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특성에 의한 범주를 나눠서 코드 숫자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산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은 자료를 숫자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온 숫자를 마찬가지로 다시 처음에 질적 자료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범주형 자료에는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목 자료, 노미널 데이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자료, 오리지널 데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명목 자료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뭐 성상의 외관이라든지 색이라든지 뭐 확인시험 결과라든지 한도시험, 무균시험, 뭐 그거 외에도 뭐 성별이나 혈액형 이런 것들 우리가 명목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그죠? 숫자로 표현되지 않은 자료임과 동시에 숫자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순서라든지 순위라든지 하는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별 같은 경우는 남자를 1, 뭐 여자를 2,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눈다든가, 혈액형은 아시다시피 뭐 AB, AB형, O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자, 외관도 마찬가지로 뭐 결정성 고체이다. 그러면은 뭐 1이다 라고 본다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색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파남보다 뭐 그러면은 뭐 1부터 7까지 이렇게 숫자를 매길 수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코드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숫자마다 어떤 뭐 순위라든지 어떤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명목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질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에 따라서 범주를 나눴을 때 거기에 따른 순서라든지 어떤 우위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용해성, 7개의 용해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죠. 뭐 썩 잘 녹는다, 잘 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녹지 않는다를 1로 보고요. 그 다음에 썩 잘 녹는다를 7로 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숫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용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순서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은 자료지만 우리가 코드로 바꿨을 때, 숫자 코드로 바꿨을 때 어떤 순서라든지 우위가 있는 경우 동의 정도, 보통 우리가 이제 리커트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설문조사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래서 보통 1부터 5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는 1, 그죠? 예, 그 다음에 매우 그런 경우는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의 정도를 순서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숫자를 코드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리커트 척도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거 이외에도 또 증상의 정도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숫자로 표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코드로 바꿔서 정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픈 정도가 1에서 5까지 어느 정도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학력 수준이라든지 뭐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이것도 원래는 어떻습니까?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자료인데,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초등학교 졸업이면 1, 그죠? 예, 뭐 중졸이면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 숫자로 만들 수가 있고, 그 코드 숫자는 어떤 순서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숫자로 표현되는 자료, 우리가 수치형 자료, 그죠? 예, 혹은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는 자료들이 이제 양적 자료죠. 예, 근데 이제 양적 자료에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가 있는데요. 자, 숫자 자체가 자연수나 정수처럼, 그죠? 예, 소수점이 없이 딱딱 떨어지는 숫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산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정시험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분량의 개수다. 그죠? 예. 그럼 분량의 개수라는 거는 하는 것은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뭐 1.5라든지 뭐 2.2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자료를, 데이터를 우리가 이산형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속형 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측정하는 함량이라든지 건조감량이라든지 강렬전분이라든지 pH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형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연속형 자료 같은 경우는 숫자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함량이 99.8%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소수점이 있고 밑에 8로 해서 끝났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약속에 의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부터 뭐 반올림을 해가지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숫자를 이렇게 나타낼 뿐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밑으로 계속적으로, 그죠? 예, 무한정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자료를 우리가 연속형 자료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속성에 따른 자료의 분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 통계학에서 나오는 자료들의 분류를 속성이 아닌 척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자료가 처음에 나오는 카테고리, 범주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냐, 질적 자료냐, 양적 자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범주형 자료마다, 수치형 자료마다 나오는 척도, 스케일, 그죠? 예, 스케일에 따라서 자료를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크게 또 명목 척도 자료와 순위 척도 자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명목 자료, 순서 자료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척도라고 하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갖다 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명목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성별, 혈액형, 외관, 색, 확인 시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범주로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자료 분석 방법은 뭐 최빈값,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비모스 통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계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분석 방법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뭐 이 부분은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몰라도요. 그냥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다루고 있는 자료들이 이제 명목 척도 자료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 분석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볼 때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몰라도 이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검정 자료 중에서도 순위 척도 자료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 자료, 그죠? 예,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해성이라든지 동의 정도라든지 증상 정도라든지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명목과 플러스 순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위 척도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범주 간 크기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수학적 연산은 무의미하죠. 이용 가능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이제 중앙값이라든지 서열 상관관계, 서열 차이 분석, 비모수 통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보통 이제 순위 척도 자료를 우리가 통계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수치형 자료를 크게 또 구간 척도 자료, 그죠? 예, 혹은 비율 척도 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척도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다룬 이산형 자료, 연속형 자료랑 약간 좀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구간 척도 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라든지 pH라든지 IQ라든지 그죠? 예, 뭐 아니면 뭐 주가 지수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측정간 간격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속성이 없는 상태인 절대적 원점으로서의 0이 없다는 얘기죠. 앞에서 분석 시료를 측정하는 뭐 시향 항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온도라든지 pH 같은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간 척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감 연산만 가능하고요.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고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됩니다. 예,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구간 척도 자료들은 이용 가능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서 뭐 중앙값이라든지 뭐 산술 평균, 서열 상관관계, 서열 차이 분석, 모수 통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적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치형 자료 중에서 이제 비율 척도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분석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함량이라든지 건조감량, 강열잔분, pH, 미생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뭐예요? 앞전에는 서로 나누었던 이산형 자료, 연속형 자료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연속형 자료였는데 이제 불량 개수 같은 경우는 이산형 자료였죠. 예, 그런데 이제 척도의 기준으로 따지면 스케일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격이라든지 그죠? 혹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하고요. 절대적 원점이 존재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함량이 0이다 그러면 그 물질이 없는 거고요. 잔류용매가 0이다 그러면 잔류용매가 없는 거죠. 불량 개수가 0이다 그러면 불량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자료를 우리가 비율 척도 자료, 비율 척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자료 분석 방법은 모든 통계적 분석 방법이 다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모수 통계를 사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번 시간에는 통계학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죠? 보통 다루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계학에서 다루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숫자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계적 분석을 하기 전에는 이런 자료들을 숫자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자료는 이 속성에 따라서 혹은 척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통계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돌리다 보면요. 메뉴에 이제 어떤 자료냐, 그죠? 자료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자료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입력을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료인지, 그죠? 뭐 또 척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다면은 제대로 된 그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사실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얘기는요. 통계를 모르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통계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통계학을 알고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